안녕하세요. 빌딩버튼입니다. 오늘 공실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실 때 확인해 보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물 매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공실이 있다고 해서 이 건물이 나쁜 건물인가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보통 다 물어보시는데 공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가볍게 투자를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공실이 되어 있는지, 그 공실을 다시 채울 수 있는지, 공실 상태이더라도 내가 버틸 수가 있는지,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실이 있는 건물을 보면 일단 불안해 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건물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기로 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잠시 비워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임대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공실입니다. 공실이 있다는 사실보다 왜 공실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공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공실이고 잠깐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임차인 교체 시기거나 리모델링 중이거나 조건 조정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공실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조심해야 할 공실도 있는데요. 그건 구조적 공실입니다. 건물 자체나 입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임차가 안 붙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가 약하고 건물 진입성이 떨어지고 주차가 부족하고 그리고 간판 노출이 잘 안 되는 그런 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구와 엘리베이터 동선이 아주 멀거나 불편한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또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임대 가능한 업종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공실이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공실 기간이 너무 긴 건물입니다. 몇 달 정도 비어 있는 건 상황에 따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이상 계속 공실 상태라면 그 이유를 꼭 한번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건물입니다.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런 건 건물이나 상권 구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너무 높은 건물입니다. 건물이 나쁜 게 아니라 가격이 비현실적이어서 공실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선과 접근성이 불편한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은 들어오기 편해야 하고 보이기 쉬워야 하고 이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이 조건이 약하면 임대가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입점 가능한 업종이 제한적인 건물입니다. 특히 병원이나 학원, 프랜차이즈처럼 업종 제한이 중요한 수요는 더욱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네, 공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지는 괜찮은데 운영이 잘못된 건물이 있습니다. 보통 임대료 설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업종 구성이 혼합되어 있으며 관리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은 공실 때문에 가격이 조정되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 후 전략을 바꾸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물이기에 이런 건물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리모델링이나 MD 재구성이 가능한 건물도 있습니다. 즉, 핵심은 공실 자체가 아니라 해결 가능한 공실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공실의 원인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서 나간 건지, 아니면 계약 만기로 나간 건지, 아니 임대료 문제였는지, 권리관계 문제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매수하려는 건물만 보지 마시고 주변 상권이 어떤지와 비슷한 건물은 공실이 어떤지, 임차 구성은 또 어떤지, 그리고 최근 임대 거래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도 함께 조사해 보시고 매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물은 결국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변 건물의 현황도 함께 살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매도인이 말하는 예상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를 검토하실 때는 희망 임대료가 아니라 주변 시세에 적합한 그리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네, 네 번째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 건물에 맞는 업종과 조건 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층별 전략, 리모델링 필요 여부 등 구체적인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실 기간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실이 있으면 월세 수입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 세금, 관리비, 유지비는 계속해서 지출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임대될까 보다 그 전까지 내가 과연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싸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해서 매수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네, 공실이 있어서 가격이 내려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 후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면 금방 임차를 맞출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는 생각보다 단순하진 않습니다. 업종 수요도 맞아야 하고 조건도 맞아야 하고 그리고 시장 타이밍도 맞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도인이 제시하는 예상 수익률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공실 건물은 특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임대가 늦어질 경우, 임대료를 낮춰야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까지 전부 감안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임대 운영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공실 원인을 보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더욱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권 분석을 꼼꼼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네, 그 지역에서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어떤 조건이면 임차가 붙는지 현실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공실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자금입니다. 공실 건물은 매입 후 바로 안정화되지 않을 수가 있기에 본인이 들고 계신 자금이 얼마나 여력이 있는지 그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그 매입하자마자 월세가 바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 비중이 높은 분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상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공실 리스크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공실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또 가볍게 판단을 하셔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왜 비어 있는지, 다시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지입니다. 좋은 건물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보다 리스크를 얼마나 정확히 읽으시냐에 따라 그 매수 여부의 성공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실 건물은 누군가에는 위험한 자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전에는 입지, 그리고 임대 수요, 임대료, 그리고 공실 원인, 현금 흐름까지 반드시 함께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공실 있는 건물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